네, 안녕하세요. 제천제일고등학교 교사 홍석영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요. 과학 선생님들이라면 공감하실 내용인데요. 학생들이 학기 초에 과학 탐구를 하고 싶어요, 과학 동아리를 하고 싶어요, 혹은 과학 연구를 하고 싶어요 하면서 저희를 찾아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과학 탐구 주제를 선정해 보렴이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학생들이 주제 선정 과정에서 제일 힘들어요.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면 덜어줄 수 있을까 하다가 학생들이 쉽게 접근해서 실생활 기반의 문제를 확인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출처들을 몇 가지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괜찮았던 사이트인 빅카인즈 그리고 과학기술 지식 인프라 사이언스 온 이 두 가지 사이트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빅카인즈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빅카인즈는 신문 기사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놓은 포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아마 이런 창이 뜰 거고요. 당연히 신문 기사를 모아둔 사이트이기 때문에 검색 결과로는 신문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생활 기반에서 문제를 찾거나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PBL이라고 하는 교수 모형, 문제 기반 학습이라고 부르죠. 그런 유형의 수업을 진행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좀 유용한 사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 검색창에다가 아무 단어나 검색을 하시면은 관련된 신문 기사가 나옵니다. 저는 여기다가 해양 오염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해양 오염. 검색을 하시면은 뉴스 데이터를 검색하고 있다는 이 안내와 함께 해양 오염 결과가 아래와 같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게 눌러보시면은 신문 기사에 원본이 그대로 실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해양 오염과 관련된 신문 기사가 2021년에만 970개가 있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해양 오염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신문 기사의 기간이라던가 언론사, 섹터별로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에 눌러보시면은 뉴스 검색을 조금 더 디테일한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으세요. 위에 스텝 1이라고 나와 있는 데를 플러스 클릭하시면은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데이터만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기간이 3개월 단위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로 눌러주시면은 1990년부터의 데이터가 수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적용하기를 눌러보시면은 해양 오염과 관련된 약 30년간의 신문 기사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느낌이 오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겁니다. 각 연도별로 해양 오염과 관련된 기사가 어떻게 변하는지 1990년대의 해양 오염은 어떤 기사들이 많았는데 이게 점점 어떤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실생활 기반의 문제들에 대한 키워드를 얻거나 혹은 아이디어를 얻는데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입을 안 하셔도 이런 식으로 신문 기사를 검색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는 가입을 했을 때 조금 더 디테일한 요소들의 분석을 도와주는데요. 아래쪽에 스텝 3 눌러보시면은 분석 결과와 시각화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떠요. 그래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걸 엑셀 파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로 다운받았을 때 아래와 같은 일자라던가 제목들이 이렇게 쭈루룩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제목만 읽어봤을 때도 1990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바뀌어 왔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도 분석, 여기는 로그인이 필요한데 카카오 계정이나 네이버 혹은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계어 분석을 눌러주시면은 아래와 같은 텍스트 네트워크가 나옵니다. 텍스트 네트워크란 신문 기사에 등장했던 단어들을 빈도수별로 일단 분석을 해서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잘 보시면은 그 단어들 간에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단어랑 가장 근접하게 출현한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라는 단어의 네트워크가 인도네시아, 미얀마, 부산, 대변인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해양 오염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그 신문 기사에서 대변인 인도네시아, 미얀마 이런 단어들과 굉장히 높은 빈도로 같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이 키워드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보시고도 이런 키워드가 저런 단어들과 연관되어 있구나
하고 또 다른 검색을 시작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애국가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애국가가 동해, 물, 백두, 산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단어 하나하나를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동해랑 붙어 있는 단어는 뭐죠? 동해, 물이에요. 동해와 물은 1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해, 물, 백두니까 물은요. 동해랑도 관련되고 백두랑도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서로 얼마나 붙어 있는가를 이렇게 네트워크의 형태로 나타내 주는 거를 텍스트 네트워크라고 불러요. 제가 연구했던 거는 500 몇 편의 연구 주제에서 있었던 키워드들이었기 때문에 그 키워드들이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과학적 태도라고 하는 이 지금 네모 표시되어 있는 것도 빈도예요. 그래서 과학적 태도와 관련된 연구가 제일 많았고 그 태도와 관련돼서 잘 보시면은 학업성취도라고 하는 거랑 엄청 굵은 관계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태까지의 논문들이 과학적 태도와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보거나 혹은 어떤 그 활동을 투입했을 때 과학적 태도 변화와 학업성취도의 변화를 같이 보려고 하는 연구들이 많았다. 이런 결론을. 다음으로 위로 올려보시면은 키워드 트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 트렌드를 눌러주시면은 연도에 따라서 신문 기사가 몇 개가 등장하였는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너무 데이터가 많아서 다시 줄여놨는데요. 2021년 1월하고 3월을 보시면은 1월 달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아마 해양 오염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간이라던가 주간, 월간, 연간 이런 식의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위에 연관어 분석을 눌러주시면은 워드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워드클라우드는 텍스트의 빈도를 크기로 나타내주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워드클라우드에서도 한눈에 여태까지 있었던 해양오염 관련 키워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워드클라우드 만드는 방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막대 그래프로도 변형이 가능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마지막으로 정보 추출이라고 하는 탭을 눌러주시면은 디테일한 인물이나 숫자가 포함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검색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필요하신 부분에 따라서 이 사이트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빅카인즈에서 얻어진 키워드들이나 문제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하시면은 ScienceOn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ScienceOn은 논문이나 특허, 심지어 보고서까지도 모아놓은 과학기술 빅데이터 사이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다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시기만 하면은 이것과 관련된 논문이라던가 특허, 보고서 이런 자료들을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논문 사이트에 들어가서 논문들을 열람하려다 보려면은 유료인 곳이 굉장히 많은데 다음으로 위로 올려보시면은 키워드 트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 트렌드를 눌러주시면은 해양 오염으로 한번 다시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검색이 되고 지금 무려 논문이 1622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위 논문부터 시작해서 뭐 보고서도 있고요. 특허, 동향, 그리고 해양 오염을 많이 연구하셨던 연구자 그리고 연구기관 이런 데이터들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내려보시면은 팬들께서 필요한 자료들을 무료로 원문 보기를 누르실 수 있죠. 보시면 되고요. 관련한 사이언스 타임즈나 과학기술 정책 동향에 올라온 이런 동향들도 파악하실 수가 있어서 아까 보셨던 빅카인즈에서 뉴스를 검색하고 어떤 새로운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 그 문제 인식 단계를 그 인식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이해하고 싶다면은 이 과학기술 지식 인프라인 사이언스 온을 이용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도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오른쪽 아래 사이언스 챗봇 인공지능에게 물어보시면은 어쩌면 저보다 설명을 더 잘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첫 번째 뉴스 검색 사이트인 빅카인즈와 두 번째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언스 온 두 가지 사이트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워드 클라우드를 학교에서도 쉽게, 심지어 학생들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